쪽 제목을 얘들아 하기 전에 자, 지금 정리할 거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하고 사건의 전개 방법을 두 개를 묶어서 할 거예요. 방법은 동일한데 용어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는데 가기 전에 저 질문 몇 개 하자. 너무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그거 알고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얘들아 소설의 3요소 보면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러면 안 돼요. 인물, 사건, 배경은 뭐예요? 구성의 3요소. 그 구성이 소설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뭐라고요? 주제, 구성, 문체랑 구성. 주제, 구성. 어떻게 발달 능력이 결정하나 이런 것도 구성인 거고, 피카레스 글씨 이런 것도 구성인 거고, 액자식 이런 것도 구성이죠. 구성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인과랑 이런 것도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거 나가야 돼. 그거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제, 구성, 문체. 근데 구성의 3요소는 또 따로 외웠죠,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 그죠? 근데 문체 3요소는 잘 대답 못 해주던데. 서술, 묘사, 대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갈등의 유형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죠. 응? 그거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지. 다다다 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다 구성의 3요소가 다시 뭐라고 그랬죠? 이정모서 인물, 사건, 배경. 자, 인물을 한자로 쓸 때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그죠? 근데 자, 인물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영어냐? 인물 영어로 뭐라고 그래? 메인 뭐예요?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캐릭터죠? 그럼 캐릭터 우리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인물이지 뭐지? 인물 말고 다른 뜻이 또 있잖아. 뭐로 해석하죠? 캐릭터를? 캐릭터 뭐라고 해? 영어는 너네 지금 나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하잖아. 성격이잖아. 인물은 성격을 뜻해요. 번역을 할 때 사람 인자를 쓰는 인물로 번역해놨지만 사실은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인물과 성격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으면 성격이 있어요. 나무나 꽃은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뭐가 있으면? 성격이 있으면. 똥은 될 수 있겠냐? 동화 중에 요새 그런 거 있던데 뭐 똥에 이렇게 있었던 민들레 꽃씨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무슨 성장 동화 같은 게 있던데 똥하고 대화하고 이런 내용이 나올걸? 모르겠다. 잘 모르겠네. 똥도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응? 나무 또는 강아지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엮어나가는 이거 무슨 소설? 이솝? 뭐라고 해서 소설? 동식물 유명한 거? 이솝? 우화 소설이라고 해요. 응? 뭐 우화 소설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건 별로 없는데 저런 거 있겠다. 고전 소설에서는 까치전 같은 거. 응? 까치가 두발렵차게 하고 이런 거 나와요. 응? 근데 이제 몽놈이 마을에게 걔가 주인공인 거니까 걔를 관찰하는 이야기를 엮어가는 거니까 우화성이 좀 있기는 해요. 하는데 어쨌든 자, 인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 제목을 왼쪽에다가 글씨가 잘 보이는 건 좀 잘릴 것 같은데 적어보세요.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거의 길게 쓰셔야 될 거예요. 인물의 성격, 심리, 제시, 방법을 적을 거고 똑같은 걸로 이쪽 끝에다가는 사건의 전개 방법을 적을 거예요. 속도를 내서 한 30분 정도면 끝낼 수도 있지만 좀 천천히 해서 거의 한 5, 60분 가까이 걸릴 거예요. 오늘 요거 하는 거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외우세요. 우리 날씨라는 말하고 기후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 기후 어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격과 심리도 좀 달라요. 심리는 특정 상황에서의 마음 상태가 심리잖아요. 그죠?
성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걸 일반화한 거지. 응?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성격과 심리가 사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학년 학력평가에 성격과 심리를 구분해가지고 낸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응? 기억은 그래요. 몇 년도 몇 월이야 그러면 잘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풀 때에는 성격과 심리는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고 푸셔도 문제 없겠어요. 무슨 방법 있죠? 풀어줘 보세요.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줄 들어갈 거예요. 네 줄 사이에 세 줄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 빼고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 요즘 적어야 될 거예요.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 자, 여기서 책들이나 선생님들 설명하실 때 보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줄여서 쓰시는데 나중에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하고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하고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 이게 동일하지 않아요. 이따 왜 뭐가 다른지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용어는 줄이지 말고요 원래 용어대로 쓰세요. 응? 일단 용어부터 외웁시다.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은요 다른 말로 말하기, 텔링. 자, 텔링은 제가 괄호를 묶어버렸는데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이나 모의고사에도 텔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신에는 당연히 나오고 근데 3학년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말 말하는 거 있는데 영어 단어 써야 되나? 물론 이건 개념어예요. 뭐라 용어죠 사실은. 영어 단어라고 물론 영어 단어이지만 동시에 개념어니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국가시험이니까 민족적 자부심 그런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로를 묶었고요. 여기 쉼표예요. 여기는 쉼표고. 자, 분석적. 다음에 중점이에요. 중점 가운데점. 분석적, 해설적, 요약적 제시. 이렇게 쓰시고 이걸 그대로 이어서 사건의 전개 방법으로 이어갈 거예요. 이렇게. 요걸 사건의 전개로 말할 때에는 요약적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다 아는 말이죠. 총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용어 외웁시다. 이게 고3 돼가지고 용어를 못 외워서 뭔 말인지 자꾸 물어봐서 짜증나서 그냥 무시하지만 첫 글자 따봤어요. 그 순서를 다시 재배치한 거예요. 정말 분해요. 유치한 거야? 좀 유치하긴 한데 정말 분해요. 외웁시다. 얼마나 못 외운 내가 안 보겠냐. 이게 못 외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분석 차색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해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헷갈리나 봐요. 어? 자,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 말하기, 분석적 중점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요약적 제시. 그죠? 사건 전개 방법으로는 요약적 서술인 거예요. 자, 요것도 용어부터 해볼게요. 자, 얘는 보여주기, 쇼잉. 얘도 가로를 묶은 이유는 안 나와요. 고3 때는 2학년 때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극적 제시. 극적할 때 가운데 점 찍는 거예요. 장면적 제시. 얘를 사건 전개로 따지면 극적 전개라고 해요.
여기에 세 줄 들어갈 거예요. 됐죠? 자, 이것도 첫 글자 따서 간곡장 할게요. 극장 그래도 용어가 맞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보통 제가 장면적 제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먼저 쓰는데 얘는 명곡극장 이런 요새 있나? 다 세봤는데 유치하면 자 위에 걸로 외우시든 밑에 걸로 외우시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외우세요. 내신할 때에는 요거 용어만 알아도 문제를 찍어낼 수 있어요. 선생님, 극적 장면적 제시는 상황을 통해서 있는 그거 좀 얘기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잠깐만. 극할 때 이거를 예전에 어떤 EBS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극적 전개 이렇게 하면 반전이 있으면 극적 전개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아니고 극적할 때 극은 우리 희곡, 시나리오 이런 걸 묶어서 극이라고 하잖아요. 드라마를 뜻해요. 드라마는 원래 뭘로 진행되죠? 진행이 뭘로 되죠? 조금 앞서가긴 하는데 얘는 서술이에요. 얘는 대화와 행동이에요. 연극은 일단 배우의 연기, 그게 행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대화와 행동을 극적 요소라고 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극적 요소 뭐라고요? 극적 요소가 뭐예요? 반전이 아니에요. 극적 요소가 뭘 말한다고요? 대화와 행동, 연기, 그게 극적 요소라고요. 그걸로 진행되면 극적 전기, 극적 제시인 거예요. 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방법은 요거는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 근데 서술이라는 말이 좀 중국되니까 설명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옛날 소설이긴 하지만 이대롱은 인물 이름이에요. 이대롱은 마음씨가 곱고 착했다. 이런 식으로 성격을 그냥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간접적 성격 지시는 얘는 인물의 대화, 쉼표, 행동, 중점, 외양, 묘사. 그러면 지금 여기는 쉼표 쪽에 여기 점 찍었으니까 대화와 묘사를 통해 진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소설의 문체가 뭐 있었죠? 서술, 묘사, 대화잖아요. 그죠? 그중에 서술은 직접적 성격 제시, 이어적 서술인 거고 서술 빼고 나머지 묘사와 대화는 간접적인 거예요. 그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자 연극적 요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사하고 연기, 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자, 외양도 되지만 주로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주로 나타내는 게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고 직접적은 서술과 설명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묘사를 보여만 주는 거예요. 보여만 줘서 읽었을까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화살표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암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해요. 일단 예문들 뭐 들어드려도 되고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거리라는 말 할 건데 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진짜 많이 어렵게 많이 설명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신뢰감, 친밀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그림을 여기다 그려도 되는데 일단 여기다 그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밑에 그리셔도 되고 다른 페이지 그리셔도 돼요. 칠판 잠깐 보세요. 자, 인물이 있어요. 자,
그 인물을 서술자가 보고 있는 거야. 사실 여기는 사건이라고 상관없어요. 응? 인물을 사건을 서술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구조가 기본적인 소설이에요. 뭐 시국도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국은 이게 빠져 있으니까 생략돼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생략돼 있으니까 그럼 잘 보세요. 자,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 거리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인물과 독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왼쪽 인물, 가운데 서술자, 오른쪽 독자, 아니 반대를 하든 일정하게 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자, 얘가 가운데 껴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저 봐야 돼. 필기 조금 멈추시고 여기 보세요. 자, 서술자가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하고 비례하고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인물과 독자의 거리하고 반비례해요.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가? 수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례 반비례냐, 그지? 개념은 그런데, 응? 독자와 작가도 있어요, 사실. 안 나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리고 같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못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조금 이따 일단 근데 자 여기다가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근데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는 서술자 독자 거리랑 비교한다고 그랬으니까 서술자의 독자 거리를 생략할 거예요. 같은 거니까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인물과 독자의 거리 두 가지로만 정리할 거예요. 어? 자 일단 잠깐 보자. 서술자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에 나올 때 작품 안에 서술자가 이렇게 나오면 무슨 몇 인칭이 되는 거예요? 1인칭, 3인칭 중에서 몇 인칭이 보통?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극화되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용어는 아니에요. 내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서술자가 다른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행동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응? 자, 만약에 서술자가 밖으로 나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 있고요. 인물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좀 가려지는구나. 서술자가 보고요. 그걸 다시 독자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좀 가리는구나. 이쪽에서 그걸 일단 요거는 말만 설명할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서술자는 이럴 때는 작품 밖에 있는 거예요. 비극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극화되지 않았다를 비극화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용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만 이해하시자.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다른 인물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밖으로 빠져나오면 3인칭이에요. 3인칭이 되면 다른 인물과 대화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일단 이해되시죠? 작품 안에 있다라는 말과 작품 밖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면 되겠어요. 안에 있다라는 건 다른 인물과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다. 작품 밖에 있다는 말은 다른 인물과 대화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일단 거기까지. 그러면 같이 보자. 자, 요거를 서술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그 다음에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는 서술자 독자의 거리랑 비례하기 때문에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인물과 독자의 거리만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너무 어렵다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응? 자, 여기도 똑같이 있다가 인물과 서술자, 여기는 인물과 독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세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만약에 다 파악할 수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 서술자 인물을 가깝다고 해야 되겠어요? 멀다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친구를 보면 제가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랑 그 사람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까운 거죠. 가깝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강호동 그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나? 개그맨이냐? 씨름 선수냐? 뭐 지금은 개그맨 쪽으로 해야 될까요? 응? 근데 그 양반은 진짜 천하장사 했잖아요. 옛날 장군들 까는 것 같더니 응? 엄청 빠르잖아요. 무게도 엄청 나가는데 빠르기도 엄청 빠르잖아요. 응? 근데 그 양반의 승진 진짜 나면 혀를 이렇게 쫙 뺀 다음에 알아요? 어떻게 그런 거 있던데? 막 승진하면 혀를 낼래낼래 한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던데 응? 그걸 아는 사람은 혀를 내려버리면서 열받았구나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속마음을 알면 가까운 거.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얘 하나를 외우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써줄 수 있으면 가까운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다 반비례해요. 자, 다시 보세요. 다음에 자, 인물과 독자를 해볼게요. 해보는데 봐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알면 잠깐만 보세요. 서술자 인물의 심리를 다 알아. 그래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성격 그대로 전달해줘. 그럼 독자는 서술자의 말만 믿고 끝 하면 되는 거예요. 독자가 굳이 인물의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서술자 말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과 독자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응? 돼요? 거리가 얘는 멀다. 오케이? 거꾸로 일로 와보세요 이제. 자, 여기는 대화나 행동을 보여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서술자 인물을 관찰한 행동을 보여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술자 인물 심리 직접적으로 써주지를 못해요. 즉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술자 인물 거리는 가깝다고 해야 돼요? 멀다고 해야 돼요? 멀다고 해야지. 멀지 않죠? 멀다. 그러면 자 얘를 봐봐. 자 우리 그 동백꽃이냐? 점순이 나 그 감자 줬다가 하는 거. 동백꽃 재현. 자 거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 울타리를 엮고 있는데 점순이가 와가지고 얘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러잖아요. 야 점순이는 내가 혼자 일하는 거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지. 혼자 있을 때를 딱 찍어갖고 온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고 거는 거야. 어? 근데 이 새끼는 뭐라고 그래? 그럼 혼자 이제 때려하냐? 이러잖아요. 원래 뭐라고 해야 되냐? 태웅아, 원래 뭐라고 해야 돼? 태웅아, 혼자 일하니? 그랬어. 나 이쁜 여자를 생각해줘. 이 새끼야. 너 이쁜, 우리, 상상이 안 되냐? 네. 상상이 안 돼? 그럼 다른 놈 찾지 뭐. 그래서 태웅아 혼자 하니? 뭐라고 할래? 아 짜증나. 뭐라고 할래? 점순이라고 치고 이름. 네. 응. 그럼 점순이 왔다고 쳐? 응. 뭐라고 할래? 너 연애 못해. 민준아, 저 새끼 저거 너는 연애 쓰고 사람인지 보자. 민준아, 혼자 일하니? 아 머리가 안 되겠지만 뭐라고 그래? 모르겠어? 이름 누가 알아? 너네 내 꼴 난다 그러면? 어? 지금 작업 본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애가 순박해. 좋게 말하면 순박한 거고 좀 어수룩해가지고 작업 거는 걸 몰라. 응? 그러니까 혼자 때려하냐 이렇게 하지. 응? 원래대로 좀 느끼할 정도로 정신이 없구나.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너무 느끼하네? 그럴 수 있지. 아니 밥 먹었어? 인사말로 해야 되는 거 인사말로. 인사한 건데 거기다 대고 혼자 때려하냐 이러면 안 되지. 뻔히 혼자 일하는 거 알고 왔는데. 근데 그거 신경 안 써, 점순이는. 그래놓고 감자를 쓱 꺼내가지고 씨감자에 그거? 그냥 감자가 아니야. 붉은 감자 씨감자. 씨감자 뭔지 알겠어요? 내년에 농사 지을 때 써야 되는 감자인 거예요. 그거 엄마한테 걸리면 등짝 싸게 뭐라고 해 이거? 스매싱.
이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너 집엔 이거 없지? 주잖아요. 너 집엔 이거 없지? 먹어. 이게 갑질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을 보인 거잖아요. 감자는 뭘 상징하니? 선생님 사랑, 정성 이런 거야. 그러면 고마워 이거 귀한 거 되는데 너 엄마한테 안 왔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같이 맛있게 먹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 니랑 뭐라? 이러잖아. 자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 이상. 평소에 반응이 아니야. 그래서 놀라서 돌아봤더니 씩씩하고 있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새빨개진 점순이가 휘하니 자빠질 듯 넘어질 듯 뛰어가요. 우리 나중에 북선 이런 것도 해야 될 텐데, 응? 우리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겠니? 아이 새끼, 욕 나와야 되는데 X됐다 해야지, 그지? 이제 점순한테 맨날 당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점수 얼굴이 빨개졌어.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점순이 열받은 거예요. 남 기껏 몰래 훔쳐가지고 딱 줬는데 그거를 니나 먹어라 이랬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점수 얼굴이 빨개진 이유, 주먹을 부르르 떨다가 힝 하고 가거든요. 그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서술자는 그냥 얼굴이 빨개졌고 주먹을 부르르 떨다가 힝하니 자빠지듯 넘어지듯 뛰어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왜 점수적 얼굴이 빨개졌는지, 왜 주먹을 부르졌는지 이를 독자가 점순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끼 나름대로 응? 생각해가지고 먹으라고 줬더니만 그거를 니나 먹어? 가나 새끼 죽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마음 우리가 점순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자 인물, 독자 점순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 아까 서술자가 인물 심리를 다 알면 그대로 전달해주면 독자는 그냥 서술자 말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인물과 독자는 먼 거예요. 근데 서술자가 관찰만 해가지고 묘사만 해주면 독자는 그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점순이가 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민지 이해됐어요? 됐죠? 왜가 가깝다. 이렇게. 이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다 반비례. 멀다, 반대, 반대, 반대.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근데 단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거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요거 하려고 한 거예요. 1인칭 주문 지정입니다. 제가 잘 보세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랑 비례하고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인물과 독자의 거리랑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1인칭 주인공이라고 쳐봐요. 자, 1인칭 주인공을 쳤을 때, 자 얘들아, 우리가 소설 문제 풀 때 다른 말 없이 그냥 인물 그리면 무슨 말 할까요? 약속이 나랑 약속하는 게 아니고 시험 나올 때 다른 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인물 그럼 누구야? 주인공이. 나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만약에 밑줄 친 게 있으면 그 밑줄 친 말을 한 인물, 행동을 한 인물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물 나오면 선택적 인물이란 말 나오잖아요. 소설적 인물 여러 명 있잖아. 그 중에 인물 그려놓고 누구를 말한다고요? 주인공. 약속이에요. 그럼 봐라. 1인칭 주인공이야. 그럼 서술자가 그 누구예요? 인물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사람. 그러면 서술자하고 독자는 가깝다고 하면서 인물과 독자는 멀다. 어떤 말이 돼요? 문제요. 안 맞잖아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때는 서술자 인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지. 가깝다가 아니고 사실 없다가 맞는 거야. 통일이니까. 물론 매우 가깝다라는 말 써도 돼요. 사실은 거리가 없는 거지. 자, 이럴 때 인물이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자기 속마음을 독자에게 다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독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친밀감을 준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 때문에 하는 거지. 자, 근데 요거는 자 기본이에요. 기본 1차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게 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좀 다시 할게요. 다 하고 나서 다시 할게요. 자, 됐죠? 예문도 원래 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일단 시간상 해자. 재밌게 예문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책에도 예문이 많이 있으니까 재밌는 예문 좀 해주려고 했는데 딱 뺄게. 그리고 나중에 졸릴 때 하고 자, 요약적 서술은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한 서너 줄을 딱 줄일 수 있어요.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누구랑 결혼해서 몇 년 낳고 어디서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건 전개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10년 어째 느려요?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네 줄을 팍 줄인다니까? 너네 우리 어저께 월드컵에서 그 어디야 그 호주? 그 중계중이 했냐? 너 어제 그거 보려고 5번 틀었다가 7번 틀었다가 9번 틀었다가 왔다 갔다 했더니 1시 넘어서까지도 안 나오던데? 어제 몇 시에 했어요 그거? 12시 반. 근데 안 나왔지? 봤어요? 어디서 해줬어? 지상 그 유튜브랑 아니 뭐야 다른 지방 뭐라고 하지 이런 거? 공중파관 지상파는 그런 거 본 건가? 5, 7, 9, 11 내서 보려고 아무리 들어도 1시 넘어서까지 안 나오던데? 어쨌든 그래서 자 못 봤어요. 못 보고 오늘 나오기 전이랑 오늘 나온 다음에 유튜브로 손흥민이 넣는 것만 잠깐 봤어요. 뭐 지다가 뭐 후반전에 뭐 연장이었나 후반전에 뭐 넣고 다음에 손흥민 역시 스타일이지 넣는 걸 봤어요. 5분짜리로 봤어요. 어저께 본 축구하고 오늘 5분짜리 본 거하고 어느 게 생동감 넘치겠어요. 어제 직접 본 게 생동감 넘치겠지. 근데 요거는 5분에 착 압축했으니까 속도는 5분에 딱 했으니까 빠르지만 재미는 없는 거지. 생동감 약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전개 속도가 전개 자체가 느려요, 빨라요? 빨라요. 팍팍 줄이면 빠른 거지. 전개 속도 빠른. 생동감은 확 줄였으니까 약한 거죠. 인정되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대화 하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얘를 지연시킨다 이렇게 돼요. 이런 말을 아셔야 돼요. 생동감은 하나하나 다 보여주니까 강한 거예요. 이거 특별히 어렵지 않죠? 단 얘도 얘가 중요해요. 단 짧은 문장으로 이어질 때 잘리려나? 짧은 문장으로 이어질 때 우리 뭐 소설을 하긴 그렇고 여러분 현대소설 하긴 그렇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 거기 보면 한 줄에 8글자밖에 없어요. 남문에서 쉼표 출두야 큰 따옴표, 북문에서 쉼표 출두야 쉼표, 그다음 뭐 동문에서 출두야 뭐 서문에서 출두야 하는 거예요. 한 줄에 4글자씩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1초 또는 2초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아이고 막 터졌네, 아이고 코 깨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빠지는 놈, 여기서 엎어진 놈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카메라로 다 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2초 동안 일어난 일인 건데 영상으로 나올 때는 뭐 10초, 20초, 30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느리게 뭐 시킨다고 그래?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어때요? 빠른 느낌이죠. 그죠? 출두야! 아이고 박탔네! 뭐 코끼 졌네! 이러면 우닥닥닥 이런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응? 여기저기 막 넘어지고 잡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럴 때 느낌은 빠른 느낌이잖아요. 절대 전개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느린 거예요. 그러나 빠른 느낌이에요. 이럴 때 얘를 긴박감을 준다.
급박함을 느끼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박하다, 긴박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개 속도가 빠른 걸 말하는 건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좀 화면이 짧을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대신 밑에 자꾸 잘리는 것 같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요 위에다가만 지워가면서 쓸게. 여기다가 아까 이런 말 했었죠.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 동일하지는 않다. 응? 예를 들어줄게요. 두 개를 들어줄게요. 두 개를. 하나는 줄거리 잠깐 얘기할게요. 이범생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무정 잘 모르시죠? 재미 들을 게 없어요. 읽어봤니? 재미 들을 게 없어. 어쨌든 여기 인물이 한 4명 나와요. 중심 인물이.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여자 주인공이 3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막 얽히고 이런 복잡한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삼남진이라는 곳에서 다 모이게 돼요. 야속하고 모인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모이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4명들이 지식인들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어요. 요즘은 바자회라고 그러냐? 뭐 그런 거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구청장 뭐 이런 사람한테 주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여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4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유치해요. 응? 그 중에 남자애가 형식인가 주인공이?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3명에게 마치 선생이 제자에게 떼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하면서 유도를 해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오늘 아까 그 농토리였던 사람들 보니까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팠어요. 불쌍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병욱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이름이 좀 남자 같죠? 남자가 그 여자예요. 얘가 가장 진보적인 근대화된 지식인에 좀 가깝고 여인에 가깝고 중간쯤 되는 선영이라는 애도 있고요. 영채라고 하는 본고적 여인도 있어요. 세 명의 여인이 있는 거야. 얘들은 대답을 못해. 이 병욱이만 대답을 해. 불쌍했어요. 옆에 애들도 네, 따라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가르쳐야지요. 가르쳐야지요. 교육해야지요. 과학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욱이라는 애가 가르쳐야지요. 교육해야지요. 그리고 힘을 줘야지요. 헤쳐나갈 힘을 줘야지라고 병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유학을 가려고 하는 표 우리가 가서 그런 과학의 힘을 얻어오라고 우리 국민이 준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하죠 좀. 응?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계몽소설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큰 따옴표가 있죠. 자, 큰 따옴표는 자 칠판 뭐예요? 대화다. 고민할 거 없어. 그냥 큰 따옴표 나오면 사건 전개로는 극적 전개고 성격 제시로는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딱 봤는데 반 이상이 큰 따옴표 쭉쭉 있어. 그리고 극적 전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성격 제시로 따지면 무슨 제시예요? 성격 제시로 따지면 간접이죠? 간접적 성격 제시고 사건 전개로는 뭐가 돼요? 둘 중에 뭐가 돼요? 밑에 보지? 극적 전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주제는 가르쳐야죠 그랬죠? 어떻게 되시겠어요? 직접적 명시적으로
국어국문학과는 나오긴 했지만 이과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런가 글자를 바꾸는 거 정말 싫어해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쉼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옴표가 있고 없고가 다른 건데 그거를 마치 같은 것처럼 쓰면 시험 못 봐요. 응? 자,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걸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제는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써도 돼요. 근데 제시 방법 자체는 요건 거예요. 다르죠? 이거 섞어버리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형이 이해됐어요? 자, 요거 잠깐 지워도 될까요? 졸려? 좀 힘내. 아니, 몇 분만 힘내자. 응? 이거 잠깐 지울게요. 적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옆에다 참고 같은데 적어놓으시래요. 내가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같은데 적어. 이게 실제로 이런데 실제로 틀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다음 지금 적어드릴 거 이것도 많이 틀려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 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자, 큰 따옴표예요.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어르신 그때 6.25 때 1.45때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계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냥 꾸며낸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자 그때 힘들었지 하는데 아내도 죽고 사랑하던 핏덩이 자식도 죽고 부산으로 가서 무슨 일도 하고 인천에 가서 또 무슨 일도 하고 다 망하고 굶어 죽게 생겼다가 마침 서울에서 귀인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썼다 붙여요. 자, 내용은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큰 따옴표죠? 그죠? 그럼 한번 불러주세요. 자, 사건 전개 방법으로는 뭐예요? 속초 정리죠? 왜? 태어니까 그죠? 속초 전개예요. 여기는 사실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그런 큰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성격 제시 방법 따지면 뭐예요?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에요. 보여주기고 장면적 제시고 북적 제시인 거예요. 여기에 만약 한숨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심리 제시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요거 옆에다 쓸게요. 근데 대화의 역할은 뭘까요? 대화의 역할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대화 역할은 뭘까요? 그동안 살아온 내력을 요약적으로 써서 해주는 기능이 그렇다는 기능이. 그러니까 기능은 요약적 서술이 맞아. 근데 방법으로 따지면 대화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건 전개 자체는 극적 전개.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능과 전개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의외로 많이 헷갈려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표시하고 자 용어 정리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거 하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멈춥시다.